네, 저희가 2부로 돌아왔습니다. 네, 2부에서는 저만 돌아왔나요? 아니요, 다 돌아왔습니다. 네네. 그래서 저희가 쉬는 시간 이런저런 근황 토크를 하다 보니 2부로 돌아왔는데요. 2부에서는 저희가 앞서 이제 1부에서 리좀에 관한 개념을 같이 파악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2부에서는 논문에 나오니 현대 도시와 연결지어서 네. 리좀이 현대 도시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뭐 이런 것에 관해서 이야기를 좀 많이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논문에서 얘기하는 건 대표적으로 암스테르담이라는 도시를 언급을 하거든요. 네. 암스테르담. 혹시 가보신 분 있나요? 해외조차 나가본 적이 없는데요. 아, 네, 저도 이야기는 유럽을 많이 가본 적이 들었습니다. 없습니다. 암스테르담 많이 들었는데, 네덜란드죠? 네. 암스테르담이라는 도시가 계획되지도 않고 너무 중구난방인데 그 안에 어떤 나름의 뭐 유기적인 그 구성이 있어서 네. 주 기자님이랑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뭐 베네치아 같이 수로형 도시잖아요. 네. 그 간척을 해서 거기에 이제 운하를 파고 음. 운하 중심으로 좀 돌아간 도시라는 게 베니스 그 베네치아와 암스테르담의 공통점인데 네. 어, 그러다 보니까 좀 유기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었던 거죠. 도시 자체적으로. 네. 우리 가끔 그 서울뿐만 아니라 돌아다니면 과거에 뭐 주공 단지 이런 데 가보면 굉장히 반듯하고 계획된 이 뭐 둔촌 주공 그죠. 아파트 이런 데 가보면 판교 판교도 가, 네. 뭐 광교 분당이 특히 그런 경향이 특히 요즘 저희가 얘기한 신도시 같은 아, 그렇죠. 것들 그런데 다 계획 도시잖아요. 보도블럭이 딱딱 나눠져 네. 있고 딱 격자점으로 네. 이렇게 돼 있는. 그런 곳이 있는가 하면 그 문화 자체가 지역 환경 때문에 자생적으로 계속해서 엮어져가는 동네들도 있어요. 네. 전 대표적으로 뭐 망원동 네,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것들이 다 현대 도시에 녹아 있다는 거죠. 그런 리좀적인 요소가 도시의 창의성을 가져오고 어떤 자유로움을 가져오는 것들이 이런 리좀적 구성에서 더 활발해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도 합니다. 이 종로는 좀 리좀적인 도시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런가요? 저는 리좀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아, 오히려. 그런가요? 네, 어떤 그- 이유에서? 저도 그 의견에 대해서는 좀 동의를 합니다. 좀 리즘적이지 않다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이유시죠? 그 조선 시대부터 종로는 일종적 계획적으로 좀 지어진 도로였기 때문에 약간 리즘적인 거와는 좀 거리가 있지 않나 싶어요. 종로가 자, 경복궁이 지금, 네. 있고 지금은 아니지만 청와대가 경복궁 뒤에 또 있잖아요. 네네. 그다음에 그 앞으로 쫙 이렇게 광화문 거리가 있고 거기가 이제 육조 거리죠. 네, 육조거리. 예, 지금은 이제 부죠. 행정상 부 장관이 있는 6개의 부가 이렇게 쭉 나와 있는 그러니까 왕이 있는 경복궁 앞에 이제 6개의 조가 또 쭉 있는 지금 현재 광화문 거리가 있고 네, 그 옆에 뭐 이제 종묘 사직도 있고 뭐 여러 궁들이 있으니까 거기가 이 한양의 중심이었거든요. 네네. 그 외에 이제 다른 도시에 필요한 요소들이 있는 거니까 굉장히 수목적인 형태의 도시였던 거죠. 근데 또 생각해 보면 이 네. 종로에 하도 여러 골목들이 또 많잖아요. 네네. 식당도 많고 옆에 가면 피막골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네, 또 리즘적인 요소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왜냐면 네. 그 골목마다 문화가 또 특색이 있어서 있고. 네, 네. 저는 시작은 그런 식으로 수목형으로 시작을 했지만 지금 현대에 우리가 봤을 때는 서울에서 종로만큼 이렇게 리즘적인 곳이 있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저는 처음에 종로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낙원상가를 떠올렸거든요. 낙원상가요. 그 낙원상가 일대 그 아래에 있는 국밥거리 거기 있는 할아버지들 바둑 두시고 그 탑골공원 있고 종로만큼 다양한 세대가 이렇게 어우러지는 공간이 또 중간에 이제 궁궐 같은 어떤 고즈넉한 분위기도 제공을 하면서 네. 굉장히 다양성이 있는 도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재발견이 됐기 때문에 그나마 좀 그런 식으로 세대가 어우러지는 거로 좀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뭐 아까 얘기해 주신 뭐 리좀적이지 않다라는 부분 얘기해 주셨는데 리좀적이지 않은 계획 도시들이 겪는 대부분의 문제가 슬럼화라고 얘기를 해요. 네. 종로 역시도 슬럼화가 어느 정도 좀 진행이 돼 있는 상태였다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그렇게 지적을 하는 분들이 많았고 그랬는데 이제 2010년대에 들어서 좀 종로의 재발견을 한다는 느낌으로 이런저런 관광 산업도 좀 발달을 하고 그리고 젊은이들의 이목을 끌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종로가 좀 다양한 세대가 어우러지기 시작한 거지. 그 전까지는 좀 슬럼화되고 있는 그 리좀적이지 않은 부분들이 더 강하다고 저는 느껴가지고 그것 때문에 좀 리좀적이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던 그런 의견입니다. 네네. 너무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네. 이 슬럼화가 저는
잘 몰라서 네. 왜 슬럼 하면 슬럼가 있잖아요. 네. 진짜 그죠. 다 네. 뜯어져가는 그런 데서 맨날 총격 사건 일어나고 영화에 보면 그건 또 되게 극단적인 경우긴 한데 그러니까 슬럼화라는 게 정확히 그래서 뭔가요? 이렇게 해체되는 상황인가요? 약간 공동화가 되는 거죠. 공동. 아. 네, 사람들이 살고 있다가 이제 슬슬 점점 나가면서 그 벌어져 있는 그 시설물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그다음에 그 자리에 이제 좀 빈민들이 좀 많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종로구 쪽에도 원래 살던 분들이 거의 다 나가고 이제 좀 판잣집 이런 데 은근히 좀 있잖아요. 그 골목 그 뒤쪽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사시는 분들 보면 되게 저소득층 이런 분들이 좀 많긴 하거든요. 네. 여관 이런 것도 영업하는 곳들은 다 그런 저소득층 분들을 타겟으로 영업을 한 곳들이 많고. 여관이 네. 아 그래요. 그렇게 좀 슬러마가 그 메인 도로 뒤쪽으로는 많이 진행이 되겠다고 보시면 돼요. 대표적인 슬러머의 사례가 세운상가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과거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주상복합 맞나요? 네, 맞아요. 최초의 주상복합이었는데 이제는 이제 도시를 가로막는 하나의 벽이 된 사례가 있는 것 그것도 같은데. 원래 계획도로였다면은 좀 슬러마가 좀 덜했겠지만은 그 계획이 어그러지면서 슬러마가 가속화됐다는 그런 의견도 있고요. 원래 네. 공중보도를 가지고 인사동 지나서 이제 어디야 충무로 정도까지 다 보도로 그 공중보도를 연결을 하려는 그런 계획이었는데 그게 다 어그러지면서 좀 많이 안타까워졌다. 그러면 리좀화가 된다는 것은 현대 도시에서 어느 정도의 슬럼화도 이렇게 수반된다라는 거를 의미하게 되나요? 저는 연결성을 생각해봤을 때 네. 수목형 구조에서 일종의 슬럼화라는 게 그 슬럼화 자체가 일종의 변화를 가져온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단단한 이 반딱반딱한 이 체계를 사람이 빠져나오면서 막 좀 허물어지고 곰팡이 필 수도 있겠죠. 네. 근데 그러기 때문에 기존에 딱딱했던 것들이 무너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 일종의 해결책으로서 어떻게 보면 이종적 사고가 발생한 거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거에 더 동의하는 바예요. 저는 이제 중심이 더욱더 기존의 수목형에서 중심이 더 공고화됨에 따라 그 주변이 이제 슬럼화가 된다고 생각하고 그 슬럼화에 대한 대책으로 이제 리좀적인 도시계획 이런 게 대책의 한 방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러니까 슬럼화된 지역에 사는 사람도 똑같이 잘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존중받으면서 살 수 있게끔 하는 게 리좀적인 도시계획인가요? 그렇죠. 교류를 계속 할 수 있으니까. 대표적인 공간으로 그 광화문에 교보문고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보문고에 가보면 바로 옆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지만 도시 한가운데 그렇게 큰 서점이 있다는 것이 거기 안에 굉장히 많은 사람이 교류를 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제가 이전에 들었던 말 중에 미국의 모 대학교 같은 경우는 다양한 학과 사람들이 모일 수 있도록 일부러 학교 구조를 설계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복도에 지나다니면서 나는 국문과 학생인데 건축과 학생도 보고 뭐 영문과 학생이 말하는 말도 듣고 뭐 이런 식으로 구조가 된다고 하는데 보통의 이제 한국에 있는 대학교들 생각해 보면 각 과나 대학별로 건물이 나눠져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대표적으로 미국의 그 뉴욕 주립대 같은 경우는 이제 뉴욕에 있는 곳곳의 상가를 빌려가지고 거기를 강의실로 쓰고 있는데 그러면서 그 강의실까지 가면서 만나는 사람들 보는 어떤 시야 같은 것들이 굉장히 다양성을 습득을 하면서 이제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게 하나 이제 강점이 되는 시대가 된 거죠, 사실은. 다양성의 힘이 있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수직적으로 자르고 반듯하게 하기보다는 가장 다양한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것이 가장 강한 힘이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는 것 같아요. 로스쿨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로스쿨이란 제도 말씀하시는 네, 제도가 거죠? 도입된 이유가 그냥 법학을 공부했던 법대생들만이 법조인이 되는 게 아니라 여러 분야를 전문적으로 공부했던 학부생들이 이제 법을 새로 공부해서 실제로 실무에 나갔을 때 그런 다양성을 가진 법조인들이 더 이제 전문성을 더 잘 그렇죠. 보여줄 네. 수 있다는 점에서 특수한 분야. 분야에는 또 그런 분들이 더 맞으니까. 맞아요. 그런 거 있어요. 근데 논문에서 좀 주의를 하는 요소가 뭐냐면 이 리조모아라는 게 만들려고 해서 만들어진다기보다는 뭐랄까 그냥 그 생태 자체를 리좀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생태 자체를. 네, 그래서 이게 막 너무 의도하거나 너무 가벼워지려고 하거나 하다 보면 너무 슬럼화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 리좀 형태를 여기 안에서 또 줄기를 만들려는 사람들이 생기다 보면 수목화가 다시 생기고 수목화가 다시 생길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밸런싱을
이라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네. 그 조그만 것 안에서 또 하나가 또 수목화가 될 수도 있고 뭐 그런 그죠. 거라고 그 안에서 또 거죠. 권력을 잡으려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거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생태계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 제가 듣기로는 학술계에서 많이 다뤄지는 게 생태학이라고 하거든요. 네. 구조나 시스템을 인간이 설계해서 그거를 이렇게 착착 집어넣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자체를 만들어 두고 이 안에서 알아서 공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 이런 것들이 다양한 학문에서 논의가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큰 틀 정도만 따주고 안에는 그냥 알아서 채워라 뭐 이런 느낌이라고 보면 될까요? 그죠. 알아서 그들끼리 뭔가 자꾸 이렇게 뭉게뭉게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거. 화학적인 반응이 일어날 네. 수 있게끔 그 안에 도로를 어떻게 하고 뭐 돈을 어떻게 굴리고 이런 걸 다 설정하는 게 아니라 그 화학적인 구조 자체를 만드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아예 그냥 이렇게 비워진 백지를 제공을 하는 거죠. 백지를 제공하는 거기서 거죠. 안에 내용을 어떻게 그려 나갈지는 그 네. 안에서 발생하는 사람들에게 맡기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요즘에 잘 나간 회사들도 회사 시스템을 그런 식으로 구축을 한다고 해요. 아 그래요? 뭐 가령 뭐 대표적으로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자동차 회사 같은 경우는 출근하면 고정 좌석이 정해져 있지가 않아요. 아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회사라고 하면 각자 데스크가 있고 그렇죠. 구분이 돼 있고 물건을 쌓아두고 이렇게 그 자리로 가는 게 보편적인데 각자 부서가 또 있으니까. 네, 가장 잘 나가는 뭐 회사 그 자동차 회사 같은 경우도 출근을 해서 좌석을 선택해서 뭐 이날은 부장 옆에 앉을 수도 있고 이날은 대리 옆에 앉을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구조가 되는 거예요. 부장 옆에 앉기 싫을 것 같아요. 뭐 그럴 수도 있죠. 무슨 대학교 열람실 뭐 예약하는 그런 그런 식으로. 느낌 같아요. 대신 되게 다양한 환경을 제공하더라고요. 아. 창밖을 보는 그런 데도 있고 스터디 카페처럼 아, 그런 거 저도 본 적이 있어요. 뭐 또 찾아보니까 대표적으로 우리가 최근에 이제 유튜브 같은 걸 많이 사용하는데 네. 그 알고리즘을 구성한 시스템 또 AI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그 코드를 짜는 구조 네. 이런 것들이 리좀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음. 무슨 일이 벌어졌을 때 즉각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알고리즘이라든지 네. AI 같은 것들이 네. 만약에 이게 나오면 이렇게 대응을 해야 돼라는 답을 미리 다 짜놓는 게 아니라 그런 어떤 문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자연스럽게 대응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알기 쉽지 않지만 아래에서 위로 올라갈 수 있고. 그렇죠. 위에서 이렇게 구조를 짜는 게 아니라 네. 그러니까 유연한 대응이 가능한 유연한 대응. 네, 맞습니다. 구조가 수목형보다는 리좀형이다. 리좀형이 더 유리하다. 네. 다시 도시로 돌아와서 저는 전주에 사실 가본 적이 없는데 네. 전주는 어떤 거 같나요? 전주에 오래 사셨으니까. 제가 전주에 오래 근데 아, 이게 그래요? 네, 또 은근 취향이 갈리는 게 어떤 분들은 이 반듯하고 계획된 도시 이런 데서도 살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아 그런 그래서 분들도 혹시 있죠. 패널분들은 만약에 내가 자유롭게 입주를 할 수 있다고 하면 새로 생긴 완전 신도시 계획 도시의 새 아파트에 들어가고 싶은지 아니면 뭐 주택들도 많이 있고 좀 다양한 동네 가게들도 많이 있고 뭐 이런 데 중에 어느 곳을 좀 더 선호를 하십니까? 저 완전 새 아파트. 완전 새 아파트. 네. 그래요. 깔끔한 게 좋아요. 사는 거. 깔끔하고 아니 뭐 다른 선택지도 깔끔하긴 다 똑같이 깔끔한 거죠. 그냥 이제 집 새로운 집 그리고 뭐 아파트밖에 없고 딱 주거 지역으로 한정되어 있는 그런 곳에 사는 게 딱 좋다고 생각을 하고 뭐 여러 상점이 있고 다양성을 갖춘 그런 지역은 나중에 놀러 가면 되니까. 놀러 갈 때 가면 딱 네. 좋고. 그래서 소음이나 이런 거 되게 예민하거든요. 아. 살 때. 그죠. 그래서 주거 지역. 네, 이게 굉장히 취향이 갈리더라고요. 저도 친구들하고 항상 이런 얘기해요. 나중에 아파트 살 거냐, 주택 살 거냐,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차이인 것 같은데 완전 주 기자님은 뭐 어떤 걸 선호하시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도 아파트가 조금 더 낫기는 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네. 그냥 여기에 섞여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뭐 가정을 아까 뭐 깔끔하게 뭐 된다 뭐 이런 거 가정해 주시긴 했는데 안타깝지만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에서는 그 깔끔한 게 불가능한 상황이 많기 때문에 뭐 흔히 난개발이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경우가 대부분 거기서 많이 나오거든요. 네. 경기 남부 쪽에 그런 게 많은데 음. 얘기하다 보면 길어질 것 같아가지고 이거 여기서 자르고 네네. 네. 살기에는 계획 도시가 더 낫다. 그쵸. 물론 슬럼화가 되고 나서의 얘기는 좀 안 좋긴 하지만은 그건 너무 오래 뒤의 얘기라 일단 지금 살기에는 살기에는 저는 글쎄요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 돈이 받쳐주는 곳에 가서 살아야죠. 가장 현실적이시네요. 리즘적 사고 방식입니다. 제가 두 가지 선택지를 제시했는데 결국 그 안에 새로운 또 네. 아 저는 뭐 둘 다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살고 있는 곳은 뭐 저희 집은 아파트긴 한데
제 동네에는 학교도 있고 주택 단지도 있고 빌라도 있고 다 섞여 있거든요. 평지 있는 곳도 있고 산지 있는 곳에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게 좀 여러 섞여 있는 곳에서 사는 건 익숙해서 좋을 것 같고 네. 친구가 판교에 살아가지고 저희 집에서 판교 바로 가는 버스가 있어요. 네. 네. 한 번씩 갑니다. 그러면 정말 네모 반듯하게 다 정말 네. 딱딱딱 돼 있거든요. 딱딱딱 돼 있고 스타벅스 하나씩 딱 네. 있고 딱 필요한 것만 딱 네, 가운데 오와 열이 하나씩. 딱 돼 있어요. 뭐 송도 같은 아. 도시도 그렇고요. 아, 그쵸, 맞아요. 송도도 네, 그래. 송도도 그렇고 길 잃으면 어딘지 알 수가 없겠더라고. 네. 다 아파트고. 네, 그 판교역에서 나와서 신분당선 판교역에서 나와가지고 딱 보면 거기 현대백화점인가? 아 맞아요. 네, 한가운데 있어요. 네, 백화점 한가운데 딱 음. 있고 거기 주변으로 정말 네모 반듯 구획된 도시가 펼쳐져 있는데 거기는 뭐라 그럴까? 가서 보니까 좀 미래 도시 느낌도 나고 제가 살던 곳과는 좀 분위기가 다르고 그러니까 거기가 센터인 거예요. 판교역이 네. 그 주변 도시의 센터인 거고 음. 그다음에 다른 데가 이제 수목형으로 뻗어 나가 있는 건데 그것도 저는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제가 어제도 그렇고 요즘 북한산을 자주 가요. 네. 네. 아 벌써 어디 한- 갔다 오셨나요? 한 달 사이에 한 3번 갔다 온 것 같은데 어. 거기 정상이 830m 고지입니다. 네. 근데 거기 올라가면 정말 서울이 다 내려다 보여요. 강남, 한강 이남 강남부터 또 강북, 저기 경기 북부 거의 다 내려다 보여요. 네. 거기 가니까 이 도시의 모습이 굉장히 저는 거시적인 측면인 건데 뭐라 그럴까요? 그냥 리좀적인 것 같아요. 진짜. 네,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서울엔 산이 엄청 많구나라는 음. 걸 느꼈고요. 정말 산이 정말 많고요. 맞습니다. 그 산이 없는 곳엔 다 건물이 있어요. 진짜 빽빽해. 건물이 없는 곳은 산이고 산이 없는 곳은 건물이에요. 근데 그 건물들이 센터를 가지고 이렇게 모여드는 구조가 아니라 정말 난개발되긴 했구나. 좀 불규칙하게 많이 튀어나와 있죠. 네, 싶더라고요. 한눈에 네. 보이지도 않고 그냥 막 지어져 있는 모습을 보니까 서울 전체로 보면 참 어떻게 보면 계획성이라는 게 그때 또 네. 이 네. 정부나 그 당시 시장의 어떤 의도에 따라서 또 다 달라지는 면이 네. 흔히 얘기하는 뭐 목동 신시가지나 뭐 강남 이런 데를 제외하면은 사실상 대부분의 곳에서 난개발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서울 같아요. 전체로 봤을 때는 네, 네. 그러니까 참 그렇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어떤 수목형 도시 구조라는 것도 진짜 이 서울 전체를 조망해서 보면 정말 작은 영역이구나. 그렇죠. 하나하나 뜯어보면 수목형인데 크게 보면 리종적인 게 좀 많아 보이기도 하고. 네. 네. 어떻게 보면 그 서울에 사는 한국 사람들이 세계에서 가장 리좀적인 곳에 사는 나는 생각도 들기도 해요. 인구 밀도나 이런 걸 생각해봤을 때. 네. 건물 밀도도 너무 높고 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생활하는 방식 자체도 이미 리좀적입니다. 음, 아침에 종로에 갔다가 낮에는 어디 갔다가 그렇죠. 어디 가서 뭘 하고 여기서 이 사람 만나고 이런 것들이 참 신기한 요소라고 생각되고 뭐 네. 그런 것들이 또 한국이 가진 강점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그렇죠. 드네요. 나름대로 그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그 중심지들을 갖다가 한 사람이 다 돌아다니면서 막 교류하고 그렇게 하면서 리종적인 게 완성이 되고 네. 그런 그림이지 않나. 네. 맞아요. 뭐 이 종로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정말 좀 리좀적인 측면이 큰 것 같긴 합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아닌 것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거기 이제 거기 번화가는 좀 그런 측면이 있죠. 과거적으로는. 근데 여기만 해도 여기 지금 네이버 파트너 스퀘어잖아요. 네. 여기 건너편에 광장시장 있죠. 광장시장 있죠. 광장시장 있고 육회 또 비빔밥도 있고 밑에 내려가면 그 종로 5가에 꽃시장이 있어요. 꽃시장 맞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데거든요. 거기. 네. 그리고 또 청계천이 있지 않습니까? 청계천도 있고. 청계천 가면 다양한 또 나름의 자연적인 구조도 그렇죠. 있고. 거기 평화시장 있고. 네. 또 과거에는 또 거기서 모든 물건을 다 팔았기 때문에 네, 맞아요. 다양한 사람이 모이는 공간이 되었죠. 네. 고가도로도 있었고. 저는 이제 앞으로 생각해 보면 가면 갈수록 조금 이런 요소가 조금 줄어드는 것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리종적 어떤 요소가요? 네,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이전 회차에서 아마 이동하는 서울의 음악적 장소들 네네. 편에서 다뤘던 것 같은데 이 다양한 사람이 모이기보다는 좀 구별된다 할까요? 구별된다. 네, 뭘 할 때는 서울에 어딜 가고, 뭘 할 때는 여길 가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구별되고 나뉘는 것들이 좀 레이저가 조금씩 있는. 네, 그런 것들이 좀 생겨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약간 그 배드타운이라고 하는 그 네. 신도시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그런 경향이 좀 더 강해진 것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결국 그 도시가 가진 역량 어떤 네. 그런 것들이 그 밸런싱의 문제가 되게 중요한 것 그렇고 같아요. 또 이제 소비 문화도 좀 많이 바뀌었다 보니까 뭐 동네에서 뭐 마트 가서 뭐 산다라기보다는 쿠팡에 네. 뭐 시키거나 쿠팡에 뭐 시키기도 이런 하고 아니면 무슨 뭐 여가를 아예 즐기러 가서 뭐 스타필드나 뭐 이런 거죠. 그죠. 아예 대형 복합 쇼핑몰 이런 데를 가다 보니까 음, 소비의 문화가 바뀐 것도 한몫을 했다고 봐요. 네. 근데 그런 거는 어느 정도는 있을 필요는 있다라는 입장입니다. 예를 음. 들면 그 동네의 특색은 있어야 되지 않나. 음, 뭐 예를 들면은 뭐라 그럴까요? 뭐 전주 하면은 우리가 또 머릿속에 드는 어떤 거기는 정말 역사와 문화가 있고 또 마세고장. 네, 맛의 고장이라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곡창지대고 뭐 그런 음. 어떤 이미지들이 있잖아요. 경제평양. 그렇죠. 또 서울 하면은 또 생각나는 게 있고 또 어느 지역 하면 하는 게 있고 저는 이제 서울에서밖에 안 살아봐서 잘 모르는데 이제 서울의 어느 지역 뭐 강남에서 가면 향유할 수 있는 문화가 있고 이태원 그쵸. 가면 향유할 수 있는 그렇죠. 문화가 있고 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또 우리가 다른 지역을 방문할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하거든요. 아,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리좀이라고 계속 이야기를 했지만 어떻게 보면 그 단점으로 곳의 고유의 색채가 좀 약해질 수도 있겠다. 그런 것도 있을 라는 수 측면도 있어요. 있을 것 같아요. 그 색채는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어느 정도 색채는 필요하고 균형도 필요하다는 생각 들고 아까 그 한희님이 로스쿨 제도 말씀도 해주셨는데 기존 법조인들 사이에서는 또 이런 얘기가 나온다 해요. 그러니까 다양성을 추구해서 만든 제도긴 한데 법의 기본적인 그동안의 관례나 관습들이 너무 무너지고 있다라는 말도 한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런 양면적인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목적인 측면이나 리좀적인 측면이 좀 둘 다 필요한 것 같아요. 둘 다 물론 이제 한쪽으로 경도되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네. 것 같고 저 개인적으로 이미 리좀적 시대가 도래를 했고 네. 이거를 잘 유지시켜 나가는 밸런싱의 문제가 이제 우리가 살아갈 시대가 아닌가. 네, 네. 가타리가 처음 꺼냈을 때는 굉장히 혁신적인 개념이긴 했겠지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온 지도 어느새 한 세기 거의 다 돼가는 개념이다 보니 시간 관계상 슬슬 마무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 각자 오늘 대화를 나누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한번 이렇게 이야기해보고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한이님이 어떠셨어요? 네, 오늘 처음 네. 오셨는데 첫 소감 한번. 처음이라 우선 경청하는데 애썼고요. 네. 너무 형식적인데 너무 네. 시작부터 배우는 느낌이었고 그리고 청취자에서 출연자로 이제 전환이 됐는데 전환이 한번. 되셨는데 저 과도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지금 청취하시는 분들 네. 중에서도 혹시 의사가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뭐라고 말해야 돼요? 네, 없으면 끝내셔도 됩니다. 전 수목적인 것을 그 관료제라고 이해하고 들으니까 훨씬 이해가 잘 갔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는 관료제에 대해 많이 알고 있고 그런 문화가 깊은 나라에서 계속 살았으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들으신 분들도 혹시나 이해가 안 되거나 그러셨던 부분이 있다면 수목형을 관료제라고 생각하시고 리좀을 그 반대라고 생각하시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좋은 네. 팁을 주시는군요. 네. 주 기자님 어떠셨어요? 저는 일단 뿌리라는 말을 맨 처음에 들었을 때는 제가 서두에 시작을 할 때 좀 근본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그랬는데 그것과는 생각보다 많이 다른 개념으로서 리좀이 전개가 돼가지고 되게 새로웠었고 그 다음에 2부에서 이제 종로의 리조모와 관련해서 맥시멈님하고 그다음에 비디님하고 뭐 한이님하고 다 얘기를 해봤었는데 생각보다 의견에 있어서도 굉장히 차이가 있다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었고 그리고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제가 리조음적인 성격이 좀 약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내가 약간 놓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구나.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했었고 네. 간만에 좀 도시 얘기가 나와서 약간 입이 터져서 즐거웠습니다. 너무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저는 뭐라 그럴까요? 수목적인 것도 괜찮고 리좀적인 것도 괜찮아요. 근데 좀 수목적인 건 있어야 하지 않나. 그러니까 공간으로 따지면 반드시 수목적인 공간을 추구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사람으로 따지면 조금 수목적인 측면이 있어야 되지 않나. 네, 그렇다 줄기가 너무 하나라면 좀 곤란하겠고 한 2개에서 3개 정도의 줄기를 가진 이제 수목형의 이제 리좀적인 측면이 필요하지 않을까. 적절하게 잘 어우러지면 좋을 것 같다. 네. 그런 게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공간은 리좀적인 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거 녹음 끝나고 저기 조금 걸어서 종로 5가의 꽃시장을 구경하러 갈 겁니다. 네, 좀 너무 살 게 좋네요. 있어가지고. 네. 아하. 저는 오늘 이 에피소드 준비한 입장에서 우리 채널이 좀 그런 것들이 많이 이런 사람들이 많이 모였으면 좋겠어요. 다양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이 이 하나의 에피소드를 듣고 또 다양한 생각을 계속해서 파생해 갈 수 있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여기 모여서 지금 녹음하면서 이 옥신각신했던 다양한 의견들 자체가 이 공간 자체가 좀 리좀적이라고 느껴져요. 이제 마지막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우리가 지금까지 수목형, 리좀형 이렇게 사실 설명하기 위해서 이분법적인 걸 또 사용을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들으시는 분들은 이 두 가지 저희가 제시한 걸 토대로 그 가운데 있는 자신의 삶을 조금 더 이렇게 자신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어느새 우리 사회도 뭔가 단순히 형이상학적인 개념이 아니라 이미 실제 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이 또 생깁니다. 아, 네. 좋습니다. 네, 그럼 오늘 녹음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들 고생 많으셨고 맥시멈님도 예쁜 꽃 많이 사시고 꽃을 사러 가는 건 아니고 꼭 구경하러 하시네요. 네, 구경하고 네. 뭐 이렇게 철사 같은 거 살 게 있어가지고 아셨어요? 알겠습니다. 네, 같이 가실래요? 네 그러시죠. 뭐 네. 붕어빵도 먹고. 네. 붕어빵. 그게 핵심 아닌가요? 아 그리고 붕어빵 제가 쏩니다. 좋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언급드리고 싶은 게 들으신 분들이 조금 많이 늘었는데 구독과 또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알람 부탁드립니다. 설정도 네, 다양한 댓글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에피소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